자, 정적분의 활용인데, 정적분. 우리가 정적분의, 너네가 정의를 어떻게 배웠냐? 정적분의 정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기호로 표현하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다라고 배웠잖아. 이건 정의가 아니지. 이건 정의가 아니라 뭐야? 그냥 계산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계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적분의 정의는 뭐라고 배웠어? 정적분의 정의. 책에는 그냥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라지 fx의 그냥 변화량, 그게 그냥 정적분의 정의로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바뀐 정의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그 전에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그거를 해야 이제 여기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할 건데, 원래 정적분의 처음 시작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 아까 했지 너네? 그치?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각형 같은 거는 넓이 구하는 게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도형이 있지.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신정호 같은 거. 그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신정호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그치? 딱히 공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요 신정호 위에다가 그 원 모양의 그 튜브 있잖아. 튜브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개 사서, 똑같은 튜브를 여러 개 사서 여기다가 이제 다 이제 뿌려 놓는 거지. 다 뿌려 갖고 여기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튜브 넓이, 하나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할게. 근데 이 튜브가 한 1억 개 정도 나왔대. 그럼 넓이는 대충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 4억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넓이, 이 4억이라는 넓이가 이 신정호의 넓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추 비슷한 값은 나온 거지. 그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으면서 그 도형의 넓이를 이제 다 더해 갖고 전체 넓이를 찾는 거지.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진 않잖아, 당연히. 그 4개가 아니라 그 1억 개의 튜브의 넓이의 합이 이 신정호의 넓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런 틈이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런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튜브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돼? 점점 줄이면 되겠지. 줄이면 이 틈이 점점 이제 좁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딱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예시로 가볼게. x축이 있고 y는 fx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그냥 그냥 숫자로 할게. 예시로 할 거니까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한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fx라는 함수하고 x는 1, 그리고 x는 3, 그리고 x축, 이렇게 이 4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을 내가 찾고 싶어. 넓이를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이제 보통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직사각형을 이 안쪽에다 이제 올리는 거지.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건데, 1하고 3 사이에 이제 그 정확히 가운데 한 2등분 정도 해갖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직사각형 이렇게. 그럼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이거의 넓이라고 할 수는 없지, 지금은. 그치? 지금은 안 되지, 그치? 근데 이 직사각형을 지금은 내가 2등분만 했지만 이걸 4등분, 8등분, 뭐 16등분 이런 식으로 점점 등분을 늘려나가면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곡선의 넓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4등분을 했을 때, 4등분을 했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직사각형 4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직사각형 2개일 때보다 넓이가 좀 더 어때? 이 곡선의 넓이랑 가까워지지. 그치? 좀 더 가까워지겠지. 그럼 여기서 또 이제 2등분을 또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직사각형을 올려주면 점점 넓이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겠지.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여러 개를 올린 다음에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계산하면 이렇게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한번 좀 써볼게. 자, 여기 이제 1부터 3까지의 그 길이를 n등분을 좀 했다고 해볼게. n등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직사각형을 이제 올려서 거기에 넓이를 찾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보자.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데? 2잖아, 2. 그걸 n등분 했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어? n분의 2겠지. 맞아? n분의 2. 가로의 길이 n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를 찾을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세로의 길이가 결국 여기 x좌표에서, 그러니까 이 x좌표를 요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y값 있지, y값. 그 y값이 세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의 좌표는 뭐야? 여기 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2일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함수에 대입해서 나온 y값이 세로가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어때? 오른쪽에 있는, 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얘도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n분의 2겠지. 그치?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는 뭐겠어? 여기 x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4가 되겠지. 맞아? n분의 2, 그 다음 n분의 2니까 n분의 4를 더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직사각형은 뭐야? n분의 2 곱하기. 대충 보이지? f의 뭐야? 1 플러스 n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은 이제 n분의 2 곱하기 얼마? f의 마지막 이거잖아, 이거. 이게 n분의 얼마야? 1 플러스 n분의 얼마냐? 이게 3 돼야 되니까 2n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이런 식으로. 맞지? 1 플러스 n분의 2n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걸 다 더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 더한 값을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분의 2 곱하기 f의 1 플러스 n분의 2k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됐지? 괜찮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x는 3하고 x는 1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아직까지는.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뭘 붙이냐면 극한을 붙이는 거야.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 등분을 하는 거지, 무한 등분. 그럼 이걸 등분을 많이 할수록 이게 점점 직사각형이 작아지면서 하나의 선처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에 빼곡하게 채워지겠지. 그러면서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됐지? 요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이래. 순서는 일단 n등분해서 직사각형 세운 다음에 그 넓이 다 더하고 나서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극한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라고 쓰는 거지. 이게 정적분의 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물론 지금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 지금 내가 1하고 3 fx 이렇게 예시로 지금 쓴 건데 아무튼 요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적분은 뭘 구하는 데서 나온 거야? 넓이를 구하는 데서 나온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게 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기호로.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 정적분의 정의에서 배운 거지. 사실 이것도 정의는 아니야. 이게 정의는 얘가 정적분,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의고, 사실 정의는 아니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거지. 라지 F3에서 라지 F2를 뺀다 이렇게. 됐어? 원래는 더 복잡해. 원래는 이걸 계산해야 돼. 요거 시그마 계산하고 극한 씌워갖고 이제 극한 값도 구하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라 나왔어? fx하고 x는 a,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쓰고 있어?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으로 쓰고 있잖아. 됐어? 그래서 이 정적분의 의미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됐지? 그래서 넓이로서 이제 너네가 인식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는데 가로는 무조건 양수값이겠지 당연히. 왜냐면 이 길이를 n등분했다라고 해서 쓴 거니까 무조건 양수값이야 채연아 그지? 근데 세로의 길이는 무슨 값이야? 세로의 길이는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맞아? 함수값이잖아 세로의 길이는. 근데 함수값은 양수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1부터 3까지의 마찬가지로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또 직사각형을 올려서 쭉 쓸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가로는 당연히 이제 양수가 되겠지. 3에서 1 빼고 n 나눠주니까 양수가 되는데 근데 세로는 우리가 함수값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값이. 왜냐면 함수값을 세로로 쓰다 보니까 음수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fx가 x축보다 밑에 있을 때 오케이? 밑에 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면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값이. 그러니까 넓이가 나오는 건 아닌 거지. 됐어? 그래서 넓이에서 시작해서 정적분이 만들어진 거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정적분이 넓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됐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넓이가 맞는데 밑에 있을 때는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번 해볼게. 넓이가 4가 나왔다 쳐볼게. 이만큼의 넓이를. 그럼 이걸 정적분 때리면 1부터 3까지 fx, dx 정적분 때리면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야. 정적분을 때리면. 됐어? 이해하고 있냐 지금? 이해 안 돼? 됐어? 되고 있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음수값이 나오고 위에 있는 부분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양수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이제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그런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을 때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걸 넓이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fx에다가. 왜냐면 fx의 절대값 씌우면 이거를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뒤집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당연히 뒤집었을 때 이만큼의 면적하고 이만큼의 면적은 어떻겠어? 같겠지. 그치? 대칭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fx dx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넓이로. 넓이 계산할 때. 됐어? 근데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기호일 뿐이야, 기호.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기호일 뿐이고, 이걸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때는 fx가 지금 그림에서는 음수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걸 계산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이제 사용하고, 실제로 너네가 이걸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풀어야지. 절대값을 풀어서 양수면 그냥 그대로 풀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이걸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뭐 이런 건 이제 알겠어.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만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걸 뭐라고 쓰라고? 기호로? 인테그랄 뭐야?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fx dx를 그냥 쓰면 돼. 물론 절대값을 지금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겠지. x축 위에 있으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요만큼.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fx에 요거의 dx.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다 위에 있거나 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칠 수도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이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이만큼의 면적하고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x는 a, x는 b, x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기호는 절대값 fx dx를 쓰면 돼. 기호는 이렇게. 오케이? 사실 기호는 다 이렇게 써도 돼. 요것도 이렇게 써도 되고 요것도 이렇게 써도 되고. 맞아? 이게 넓이를 구한다라는 그 기호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채연아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뭐라고 해? 마이너스 fx, 그지? 밑에 있으니까 d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됐지? 자, 그리고 봐봐. 추가로 해볼게.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알파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절대값이 아니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냥 정적분을 계산했어. 그냥 정적분을. 그럼 이걸 알파 베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정적분을 계산했다고 쳐볼게. 넓이가 아니라, 절대값 씌운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알면 사실 여기 어려울 거 없어.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활용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그냥 그려볼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y는 g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x축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a서부터 b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어. 이렇게. 여기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방금 했던 걸 좀 활용해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맞나? 맞지? 여기에서 뭘 빼면 되겠어? a부터 b까지 gx dx를 빼버리면 되겠지. gx dx가 딱 이제 요 부분일 테니까 요만큼. 그치? 그래서 이 부분 빼면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빼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구간이 같으니까 다시 묶어서 표현해주면 fx-gx 이렇게 해서 dx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별거 없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x축이 내가 밑에다 그리긴 했는데 요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뭐 이렇게 그랬다 쳐볼게. 이렇게 fx 이렇게 있어. y fx 그리고 이렇게 y gx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마찬가지로 우리는 a에서 b까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고 싶어. 어때 이것도? 똑같아 그냥. 얘랑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 얘네 둘을 각각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지. 이거랑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차피 그냥 똑같이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차피 k는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아 얘도. 그림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고 정적분을 때리면 그러면 사이에 있는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y는 gx가 있고 그 다음 y는 fx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 a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교점을 이제 c라고 한번 해볼게. 마찬가지야.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걸 만약에 기호로 표현하잖아. 기호로 표현한다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를 써주면 돼. 이렇게 기호로 그냥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정적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fx가 위에 있고 이쪽은 gx가 위에 있으니까 그냥 기호로 표현했을 때 그냥 절대값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땐 어떻게 하는 거야?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어디서 어디 빼? f에서 g를 빼는 거지. 그리고 c부터 어디까지? b까지 어디서 어디 빼? g에서 fx를 빼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지?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 이게 다야 내용은. 자 그리고 너네가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 자주 출몰하는 그런 넓이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외우고 갈게. 첫 번째로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몇 차 함수? 2차 함수고 그리고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x축 있고 fx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찾고 싶은 거지. 됐어? 공식이야. 그냥 외워주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이야. 그냥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이렇게 나와. 여기서 절대값 a를 씌운 이유는 a가 최고차항 개수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걸 그냥 정적분 때렸을 때는 무슨 값이 나와? 음수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절대값 씌운 거야. 이게 위볼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정적분 때리면 넓인데 밑에 있으면 이제 음수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차피 이거의 값이 그냥 그 넓이에 마이너스만 붙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거 계산하면 요거의 넓이가 나와. 오케이? 됐지? 이게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걸 매번 또 정적분 때리고 막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 외워서 쓰는 게 되게 편해.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이해했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림으로 그려줄게. 3차 함수. y는 fx에 3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접선이 있을 때 이렇게. 뭐 y는 gx라고 해볼까 그냥. fx와 gx 접선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식이고 접선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부분의 면적을 찾아라 라고 할 때 나오는 공식인데 마찬가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뭐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넓이 S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잘 나와 요거 두 개도. 요 두 개가 얘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이 얘거든. 그러니까 요 그림 너네가 문제 풀면서 그림을 그려야 이제 어디에 넓이를 구할지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리다 보면 이거랑 이거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기억해놔. 알았지? 별거 없어. 그냥 정적분 계산한 거야. 이 상태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A에 얘 지금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전개해서 정적분 때려서 정리한 게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기억하고 요걸로 계산해 주면 돼. 자, 요걸로 한번 계산 저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 일단 94번부터 한번 보자.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뭐라고 한대? S1이라고 한대.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 굳이 그려보자면 여기가 0이고 3이네. 그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이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네, 그지? 뭐 이거를 일단 두 가지 다 해볼게.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 일단 S1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써야지. 그래야 넓이가 되겠지. 그치?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갖고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봐. 계산하면 어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얼마? 2분의 3x 제곱이야. 0부터 3까지 뭐 0은 필요 없고 3 대입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9 플러스 얼마? 2분의 27?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9 나오나?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데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걸 공식대로 한번 가보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 절대값 씌우는 거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라고? 세제곱이라고. 얼마야? 6분의 27 그래서 얼마? 2분의 9 훨씬 간단하지. 됐어? 그래서 요 그림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y는 4x, 4-x제곱의 1항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얘는 위볼이네. 위볼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어때? 공식 공식 써보면 6분의 얼마? 1에 2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얼마? 4의 세제곱이면 64. 그래서 3분의 얼마야? 32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게 S2. 그래서 우리 ES1 얼마? 9 더하기 3S2니까 32 해서 얼마야? 41이 답이겠지. 됐지? 그 다음 9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2차 함수와 X축 및 Y축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이게 함수, 자, 뭐 이게 한번 해볼게. 일단 써볼게.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진짜? 0부터 1까지지. 그치? 1까지 뭐라고 써?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2차 함수니까. 맞지? dx. 그리고 뭐라고 써?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x 마이너스 4를 써야지. 왜냐면 얘가 이제 밑에 있으니까 x축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그 공식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맞지? 공식을 쓰려면은 이 구간이, 적분 구간이 얘가 0 되는 x값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니지. 그냥 계산해야 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이 뭐야? 플러스? 4x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4x 1부터 3까지. 자, 1 넣으면 얼마? 그러네.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4. 0은 필요 없고 3 대입하면 어때?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2 빼기 1 대입할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겠지. 이렇게. 됐어? 계산해보면 돼. 어때? 더러워. 얼마냐 계산은?
얼마야? 아이씨, 계산 빡치네. 3분의 2에다가, 그치? 요거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45니까 얼마인데? 2분의 40에서 5 빼면 2분의 35네. 맞아? 그 다음에 4 빼기 9 빼기 12 더하기 4 얼마야?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나오네. 그럼 6분의로 통분이 되겠는데? 6분의 4 더하기 3 105 마이너스 6, 3, 18, 78 얼마야 6분의? 109에서 78 빼면 21이겠지. 맞아? 109에서 78 빼면 31인가? 31이지? 30. 6분의 31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계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얘는 어차피 0 대입하니까 필요 없고 1 대입한 거는 그냥 계산해야 되고 여기서 이 뒤쪽에서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로 그냥 묶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자, 801번. 자, 이 곡선과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둘러싸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둘이 이제 연립을 좀 해야지. 교점 찾아야지. 그럼 x-2의 제곱은 얼마? x잖아. 그럼 x 묶어주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마이너스 1 나오나? 뭔 차? 합차. 그래서 x에 어때?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얘 어때? 그림 그려보면 0, 1, 3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 둘이 연립한 함수를 이거를 그냥 뭐 새로운 뭐 fx라는 함수라고 두면 0하고 1하고 3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맞지? 그리고 이제 뭐냐? 이쪽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이런 말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뭐라 쓰면 돼? 요거 전개를 해야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dx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제곱 세제곱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dx 요거 계산해주면 되지. 이것도 이제 공식 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계산해야 돼. 4분의 1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2분의 3x 제곱. 그러면 1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얼마야 이거? 12분의 3 빼기 16 더하기 18이지. 그래서 얼마? 12분의 5 나오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네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는 어때?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3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1부터 3까지 어때? 그렇게 해볼까? 3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4분의 80 아니야? 그치? 81에서 1 빼니까. 그 다음 얘는 플러스 3분의 4에서 곱하기 26이겠지? 27에서 1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곱하기 8이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3분의 와우 100 얼마? 104 나오냐? 104? 그치? 마이너스 4, 3, 12 그래서 얼마야? 12분의 미쳤나봐 이 새끼들. 416인가? 마이너스 32야? 이거 얼만데? 12분의 421? 약분 되냐 혹시? 안 되냐? 마이너스 12분의 얼마냐? 32랑 12 곱하면 얼마야? 32, 12
4623 384? 384네 384. 얼마야 그러면 12분의 421에서 384 빼면 7에다가 41이니까 37인가? 맞아? 이렇게 나오겠네. 12분의 37. 맞지? 그 다음 806.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과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2라고 할 때 S2에서 S1을 빼래. 그치. 일단 이것도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을 좀 찾아야지, 그지? 교점을. 원점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 교점이 있으니까. 교점 한번 찾아볼게. 연립해봐.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0이고, x로 묶어주면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2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x는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1이지. 0은 알고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S2에서 S1을 빼는 거거든? 맞아? S2에서 S1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만큼 넓이가 S2야. 맞지? 물론 이제 그냥 생각해서 인테그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뭐야? S1이 S1인데 S1은 3차가 크잖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저 X제곱 뺄 거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바로 해본다고 하면 요게 S1이지, 여기. 맞아? 이게 S1이고. 그 다음 S2는 누가 더 커? 2차 함수가 더 크니까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S1, S2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 둘을 더하는 게 아니지. 이걸 더할 거면은 그냥 이대로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되거든. 근데 더할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치? 2까지 그냥 뭐라 쓰면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뭐냐?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써버리면 어때?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이제 S1, S2로 표현하면 뭔데? 지금 이건 내가 3차에서 2차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걸 S1, S2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3차에서 뺀 거니까. S1 S2를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그지 않아? 왜냐면은 이쪽이 저 3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양수 나올 거고 이쪽은 음수가 나오겠지. 2차가 크니까. 맞아?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게 S2에서 S1 빼는 거니까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S2 마이너스 S1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하냐? 됐지? 그러니까 더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봐. 마이너스에 어때? 4분의 1x 4제곱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얼마야 이누면? 이누면 4 빼기 3분의 8 마이너스 4. 이거 사라지네. 그치?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그치?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 플러스 1이겠네. 이렇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얼마야 계산하면 그래서?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 다음 810번. 자, 이 2차 함수 곡선하고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일단 접선을 찾아야 돼. 그럼 접선의 식을 구하는 건 앞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 일단 미분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1,2 지나니까 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잖아.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x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 x축 있고 y축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단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야 어떤 저 어디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접한다 했으니까 이게 그치. 대충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겠지.
그럼 요거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면 이만큼이지. 이만큼 넓이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쓰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 빼면 되지.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 요거를 일단 계산 한번 해봐.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1 x제곱 세제곱, 그 다음 요거 먼저 쓸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넣으면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얼마야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불안하긴 한데 얘가 이제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 맞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를 적분할 수 있을까? 이 상태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생각 한번 해봐. 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뭘 미분하면 딱 이렇게 나올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3분의 1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속미분해도 어차피 1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제 제곱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어, 적분을.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분은 원래 각각 하는 거밖에 안 배웠어, 아직은.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적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잖아. 그럼 3분의 1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14.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랑 x축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어디 있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하고 이만큼의 넓이가 같대. 자,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넓이가 같아. 근데 한쪽은 밑에 있고 x축, 한쪽은 x축 위에 있어. 맞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k까지 그냥 x제곱 플러스 2x를 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한 번에 해버리면. 잘 봐. 이 면적을 내가, 제인아, 이 넓이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자. 넓이를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 정적분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여기는 3이겠지. 넓이 똑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얼마겠어? 얼마? 0이겠지, 0. 그치? 0이겠지. 그러니까 0이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 된다고, 한 번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때? 3분의 1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k는 얼만데? 3분의 1k 세제곱 플러스 k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겠지. 됐어? 됐냐? 계산해볼게.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3을 좀 곱할까? k세제곱 플러스 3k제곱에 그 다음에 3 곱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인가? 맞아? 3 곱하면 그치?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4? 뭐 되냐 이거? 1, 3, 0 마이너스 4니까 뭘로 돼? k 1로 되지 않을까? 1? 1, 1, 4, 4, 4, 4, 0이니까 k 값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치? 여기 뒤에 거는 안 나오잖아.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인데 k가 뭐라 했어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k 값은 1이 맞겠지. 됐어? 잘 나와요 이건. 넓이 같다라고 해놓고 이제 저 부반대인 거. 그 다음에 18번.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y는 mx에 의해서 뭐한대? 2등분이 된대. 자, 이것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얘 0하고 4겠지.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y축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의 넓이가 y는 mx에 의해서 원점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2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때 양수 m에 대해서 4-m의 세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넓이가 이제 두 개잖아. 넓이 똑같은데 두 개잖아. 그지? 그 위에 걸로 할래? 아니면 밑에 걸로 할래? 위에 걸로 하는 게 낫겠지. 그치? 왜? 왜냐면 밑에 걸로 하게 되면 여기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의 넓이고, 직선과 둘러싸인 넓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의 넓이니까 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이 안 되겠지. 근데 위에는 어때? 곡선에서 뭘 뺀 거야? 직선 뺀 거잖아. 한 번에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위에 걸로 가는 게 맞겠지.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뭐야? 여기 x좌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mx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m에 x는 0이라 해서 x값은 얼마? 0 또는 4 마이너스 m 나오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4 마이너스 m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4 마이너스 m까지. 그치? 뭐에서 뭐 빼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치? 에서 mx를 빼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치? 이게 무슨 뭐라고? 이게 이쪽 넓이의 몇 배? 반. 2분의 1배. 그치? 그럼 이쪽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요거 넓이. x축이랑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라 쓰면 돼? 뭐분의? 6분의 최고차항계수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얼마? 0의 세제곱의 반. 이렇게. 됐어? 됐지? 자, 그리고 잘 봐.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까 이 방정식이 0 되는 x값이 뭐하고 뭐야? 0하고 4 마이너스 m이야. 그치. 그럼 이것도 뭘 쓸 수 있는 거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그치? 이놈의 근이 0하고 4 마이너스 m 아니야? 이게 적분 구간이고, 거기서 이제 요거의 그 넓이 찾고 있는 거니까, 얘도 6분의 뭐라고 쓰면 돼? 1에 4 마이너스 m-0의 세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놈이 지금 계산하면 12분의 얼마? 64? 그래서 66 깔 수 있네. 그럼 얼마야? 약분하면? 32. 그러니까 4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은 얼마? 32란 얘기지. 답이 이거지. 됐어? 그 다음 21.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3차 함수에다가 x축이랑 교점이 총 3개. a가 사이에 있대. 0하고 a하고 2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있지. 그럼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면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계산 한번 해봐. 얘는 뭐 그냥 해야지. 0부터 a까지 뭐야? 전개할게. x세제곱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제곱에 플러스 2a가 되나? 2ax 이거 하고 그 다음 뭐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2까지 마이너스 뽑았으니까 그대로 쓰자. 이렇게 a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봐. 얼마?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의 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0부터 a까지. 마찬가지로 얘도 4분의 1 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a부터 2까지. 됐어? 넣어봐. 어떻게 돼? a 4분의 a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 4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맞지? 그 다음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넣으면 4 마이너스 3분의 8a 플러스 16 맞지? 그 다음 플러스 4a 마이너스 a 넣으면 4분의 a 4제곱 플러스 3분의 a 4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a의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됐냐? 됐지? 응. 계산해봐. 어떻게 나와? 더러워. 얘는 자 2분의 a 4제곱 요거 둘이 깎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요거 두 개 계산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 세제곱 나오나? 요것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이제 마이너스 요거 둘이 통분하면 뭐냐? 뭐라고? 3분의 잠깐만 일단 4하고 그지? 요거 하자.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얼마? 3분의 a가 얼마야? 12a인가? 그지? 그럼 여기다 4a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돼. 됐냐? 됐어? 정리 좀 해봐. 어떻게 돼? 개더러 미쳤나봐. 개더러.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거? 6분의 얼마? 6분의 3a 4제곱에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4a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세제곱 맞아? 그 다음 플러스 2a 세제곱 6분의 12a 세제곱 맞아? 플러스 3분의 6분의 4a 8a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24 그래서 얼마냐 6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20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오네. 했냐? 그치? 그치. 개빡시네. 응. 응. 어디가?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얘가 지금 이게 넓이인데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니까 여기서 극소를 찾으면 되지. 그지? 4차 함수 극소 찾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걸 그냥 FA라고 하면 그치? 그럼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a 세제곱에 플러스 60a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나?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 어떻게 돼? 6 그냥 까버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15a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지. 맞아? 맞냐? 계산 잘하고 있냐 지금? 1 마이너스 15 0 마이너스 2잖아. 뭘로 되냐? 되는 게 있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도형의 최소가 된다. 원래 이게 사실 그냥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식으로 한번 써본 거거든. 너무 좀 더러우니까 그냥 생각하자. 봐봐. 여기 알파라고 할게. 베타라고 할게. 넓이를. 오케이? 넓이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야. 맞지? 그럼 뭐 쓸 수 있냐? 산술기하 쓸 수 있지. 맞아?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알파랑 베타랑 뭐 할 때? 같을 때야. 그치?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1일 때, 1일 때. 오케이? 근데 요렇게 하기 좀 그래서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요걸 좀 해봤는데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치?
그냥 저렇게 구해. 그 다음에 24. 자,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아,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뭐야? 무슨 함수? 주기함수란 얘기지, 그지? 한 칸씩 반복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가 fx가 4래. 이때 만족시킬 때 1부터 5까지 값을 구하래. 그러면 1부터 5까지? 1부터 그건 뭐야?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뭐야?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눠주면 되지. 그럼 그 다음 뭐야? 3부터 4까지.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 이렇게 다 나눠버리면 얘네가 싹 다 얼마란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다 4란 얘기잖아. 맞지? 어차피 이제 한 칸씩 다 반복하니까. 4, 4, 4, 4니까 얼마? 16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27.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 아, 요건 좀 외워놔. 요거는 좀 기억해놔. 일단 답은 2인데 봐봐. y는 x가 있다 해보자. 잘 봐. 요만큼이 fx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는 요만큼 gx 이렇게 얘기해볼게. 됐어?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fx라고 할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볼게. 자, 여기 x좌표를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에 y좌표를 요만큼을 내가 b라고 해볼게. 오케이?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는 fa지. 여기는 뭐야? fb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요렇게랑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 x좌표가 fa지. 맞아? 여기 x좌표는 뭐야? fb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 dx. 이거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제 당연히 gx라는 거는 fx의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역함수일 때. 그러니까 딱 이런 세팅이 됐을 때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 보면은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거는 이 부분의 뭐야? 이만큼의 넓이, 그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fa부터 fb까지 gx dx라는 거는 이만큼의 뭐야? 이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 됐어? 근데 봐봐. 요만큼의 넓이를 내가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나? 같다고 할 수 있나?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치? 같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여기 기역자 모양 있지? 이놈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거든. 됐어? 근데 이놈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만큼 직사각형에서 이만큼 직사각형 뭐 한 거야? 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만큼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만데? BFB지. 그 다음 여기 조그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만데? AFA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공식이야. 외워주면 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적분 구간이 이제 A부터 B까지 fx, dx. 요건 일단 됐고, 여기서 요 적분 구간이 FA에서 FB까지가 돼야 돼. 그리고 GX라는 건 FX의 역함수가 됐을 때 그때 이 둘의 합은 BFB-AFA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럼 지금 보면 어때? A가 0인데 F0이 얼마야? 1이지, 그지? F0. 그리고 B가 이제 1인데 F1은 얼만데? 2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형태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0에서 답은 2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외워주면 돼 이거. 알지? 요 특이한 유형이라서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 31.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잘 봐. 이거는 방금 했던 거랑 달라. 좀 다른 거야. fx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서 요거야, 요거. 요렇게. 요만큼. 이게 이제 gx.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이만큼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이만큼. 됐어? 딱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연소봐.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gx는 모르잖아, 그치? gx는 gx를 구할 수 있다고 쳐도 얘는 루트가 나올 거야. 2차 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넓이를 이쪽을 구할 거야, 이쪽을. 이쪽을 구해서 몇 배 하는 거야? 2배를 하는 거지. 좌우 대칭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뭐야? 어디서 어디 빼는 거야? 일단 여기 교점은 당연히 1이겠지. x제곱하고 y는 x니까. 그럼 얘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x에서 뭘 뺀 거야? x제곱을 뺀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고 이거에 몇 배? 2배를 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 자, 얘 0 되는 x값이 뭐랑 뭐야? 0일이야. 적분 구간 나왔네. 그럼 뭘 쓸 수 있다고? 공식을 쓸 수 있다고. 6분의 1에 1 세제곱.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겠지. 됐어? 자, 여기 우리 앞에서 했던 속도와 가속도 있지, 그지? 그거 그 내용인데 일단 바로 해볼게. 우리 위치를 보통 뭐라고 하지? 식으로?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지? x? xt? 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 위치를 미분하는 게 뭐였어? 이게 속도였지, 그지? 그리고 이 속도를 미분하면 뭐 나와? 이렇게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속도를 보통 vt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가속도는 at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하지, 그지? 그래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웠던 게 요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할 거야. 적분이라는 건 이제 미분의 반대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얘기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야? 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P가 있다고 해보자. 마찬가지 우리는 수직선에서 수직선 운동만 할 거니까, 그래서 xt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고 해볼게. 위치를, 그치? 위치에 대한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보면, t가 0일 때 x0이라고 쓰자. x0이 얼마야? 0이지. 원점 출발했지, 그치? x1은 1이지, 그치? 원점 출발해서 1초 후에 얘가 1에 왔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x2는 얼마야? 2는 0이네, 다시. 맞지?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빠꾸했지. 빠꾸해서 0으로 왔지. 그리고 또 뭐야? x3은 마이너스 3인가? 맞아? 9 더하기 9 빼기 저거니까 6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3일 때는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지금 저 P인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부터 해보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서 VT는 뭐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게 속도 그래프지. 맞지? 속도 그래프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부터 먼저 할게.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t가 A에서, 시각 t가 A에서 t는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의 변화량,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0초부터 3초까지, 이게 3초지, 그지? 3초일 때 마이너스 3이잖아.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야? 그냥
0초부터 3초까지라고 0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0초일 때랑 3초일 때 딱 그 둘의 직선거리만 생각하면 돼. 근데 변화량이 얼만데 그러면?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건데 그걸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라고 쓸 거야. 이걸 기호로 표현해봐. 계산한 기호로 표현하면 뭐야? x b 마이너스 x a 아니야? 그치? 얘 적분하면 xt니까, 그치? 그거 윗끝 대입해서 아래끝 대입한 거 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0부터 3초까지라고 하면 결국 x3에서 뭘 뺀 거야? x0을 뺀 거지.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정적분하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에서의 위치. 점 P의 T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건 일단 공식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T가 X0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로 나와 있긴 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 X0,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얘가 지금 원점 출발했잖아, 그지? 원점 출발. 그럼 만약에 이제 T가 0일 때, 그러니까 X0이지. X0은 0이지. 0초일 때, 그러니까 시각 0일 때 얘가 원점에서 출발했잖아, 그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가 지금 3초 후에 위치를 찾고 싶어, 내가. 3초, t가 3일 때 그때 위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x3, 3초 후에 위치, x3은 처음 이제 지금 주어진 게 이제 원점일 때, 그러니까 0일 때, 시각 0일 때 위치가 0이니까 요게 이제 위치,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0 플러스 인테그랄 시각이 0일 때지. 0부터 3까지 VT DT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러면 3초 후에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어때 이거? 계산해보면 얘 0은 필요 없고 이거 알잖아. 이거 마이너스 2t 플러스 2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0부터 3까지니까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치? 3초 후에 위치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하냐?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의 변화량에서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반대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3초 후에 위치가 나오잖아. 그게 이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원점을 기준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x1은 얼마야? x1. 지금 상황에서 x1은 얼만데? x1은 1이잖아, 그치? 1초 후에 위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보잖아? 여기서 마찬가지 3초 후에 위치를 따진다고 보면 x 1초 후에 위치가 1이니까 1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초일 때 위치가 주어졌으니까 1부터 3까지의 그 위치의 변화량만 더하면 3초 후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때? 1 플러스. 요거 이 적분 다 해놨으니까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1 대입한 거니까 1이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지? 똑같이 나오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0이라든지 1이라든지 이거는 주어지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가 주어졌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이제 t에서의 위치는 이거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 얘 같은 경우는, 봐봐. 0초부터 시작해서 3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찾고 싶대. 그렇게 한번 해볼게. 0초부터 3초까지. 그러니까 나는 t가 0부터 해서 0부터 3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좀 찾고 싶어. 그냥 여기서 봤을 땐 이동 거리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4잖아. 그럼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는 얼마겠어? 총 이동 거리는 5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볼게. 자, 속도 그래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2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 쭉 가면 여기 한 뭐 요 정도 한 3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때린다고 치면 0부터 1까지 VT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0부터 1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얘가 양수 쪽으로 갔으니까 결국 이거를 이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양수 쪽이니까. 이해하냐고 말이지? 1초까지는 0부터 시작해서 1초까지는 그냥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이 1인데 근데 이 1이라는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쪽 부분은. 맞아?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DT를 하면 얘는 1초일 때부터 1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1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만데?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맞아? 그지? 여기 1초에서 3초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서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그치? 4만큼 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찾고 싶은 게 이동거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씌운 걸 찾고 싶은 거야? 절대값 씌운 거. 그러니까 이 둘을 완전 더한 걸 찾고 싶은 거지. 총 이동거리를.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야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왼쪽 같은 경우는.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0부터 3초까지 절대값 VTDT를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이동거리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양수 쪽은 그냥 정적분하면 그냥 그게 이동거리고 음수 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동거리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이제 음수 쪽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량이 더 왼쪽,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동거리로 표현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저 이동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VT의 절대값을 씌운 후에 이만큼의 이제 면적을 구해주면 그러면 그게 이동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 식 자체가 뭐야? 면적 구하는 식이잖아. 앞에서 했던 면적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면 그럼 이동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되냐? 됐지? 총 세 가지야.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 위치의 변화량, 시각 t가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 때리면 되고, 그냥 정적분 그냥 때리면 되고, 그 다음에 t에서의 위치는 주어지는 기준이 있을 거야. 뭐 1초 후에 위치든 아니면 2초 후에 위치든 그 기준이 있을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은 그걸 기준 잡고 그냥 나머지 0부터 A부터 T까지의 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T의 위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T에서의 위치. 그리고 이동거리는 그냥 면적 구하는 거지.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요거 세 개 다야. 그래서 요걸로 대충 몇 번이냐? 12번? 12번?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3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지. 2에서의 위치가 뭐래? 10이래. 이때 0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럼 어때? 2에서의 위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2는 어때? 일단 X0을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잖아 지금. 0에서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럼 X0에서의 위치를 그냥 X0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초까지. 맞지? 2초까지 3-2t를 하면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2에서의 위치 10이란 얘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얘 x0에 얘 얼마야? 3t-t제곱 0부터 2까지 얘가 10. 계산하면 얼마? 6-4인가? 0은 필요 없고 맞지? 이게 10이래. 그럼 x0는 얼마란 얘긴데? 2에다가 넘기면 8이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 시작이 어디라는 얘기야?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8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됐어? 그 다음 38. 자, 직선 궤도를 20m/s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속도가 저렇게 나왔대. 제동을 건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래.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얼마라고? 그렇지. 이건 앞에서 배웠지, 그지? 그럼 t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그러니까 10초 후까지의 달린 거리를 구하래. 이동거리잖아, 이동거리. 근데 얘는 어차피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가지. 얘 후진하고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지금은. 지금 상황은. 그럼 이제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20-2t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어? 얼마야 그럼 계산? 20t-t제곱에 0부터 10까지니까 얼만데? 200-100이잖아. 그래서 얼마? 100m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 41.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 이것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지. 3에서 P의 위치를 구하래. 그러니까 3에서의 위치, x3을 구하라는 얘기네. 자, 원점 출발했으니까 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dt 하면 되지. 맞아? VT/dt 어디 있어? VT가 뭐야? VT. 0부터 3까지 VT/dt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바로 계산은 돼, 안 돼? 안 되지. 나눠서 해야지. 그지? 0부터 1까지 뭐야? 저 식은? 뭐냐?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2x지? 그지? 마이너스 2t. dt.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얼마? 1부터 3까지 뭐야? 이건? 잠깐만. 2t 플러스 마이너스 4 아니야? 오케이? 그치, 2 넣어야 0 되니까. 맞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얘는 마이너스 t제곱에 0부터 1까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에 1부터 3까지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얘는 얼마야? 3 대입하면 9 빼기 12 빼기 1 대입하면 1 빼기 4.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낫긴 해.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것도 이만큼의 넓이잖아. 밑에 있으면 음수 붙인 넓이고 위에 있으면 그냥 넓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삼각형 넓이를 그냥 구해도 돼. 이거 넓이 얼만데? 마이너스 2. 그치? 이 넓이는 얼마야? 얼마냐? 1 나오냐? 1.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치? 여기 더 간단하지? 그치?